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이죠. 스포츠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은 방송이죠. 스포츠 토크 스토커의 시즌 두 번째 이야기 뉴 스토커 제 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오늘따라 또 키키도 아니고 진행을 맡고 있는 스마트 인스팀의 김대훈 기자고요. 지난 한 주 저희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스토커의 PD를 맡고 있는 박기묵 PD께서 좋다는 그렇죠. 결혼을 좋다는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허니문을 다녔습니다. 몰디브로. 말디브로 가서 하루에 여기까지만 해서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여전히 오늘도 제 옆에는 소준일 캐스터와 그리고 소나운서죠. 그래서 박세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새롭게 박세웅 기자부터. 네, 러시아 스바시바 박세웅 기자입니다. 너 인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러시아 감사합니다. 러시아 스바시바가 스바시바가 감사합니다. 스바시바. 네. 러시아 저도 시바시바. 자, 저는 그래도 러시아 여성분들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스바시바. 스바시바. 러시아 여자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로 러시아 얘기를 왜 꺼내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사실상 뉴스토커에서는 조금 새로운 소식으로 소치 올림픽이 아마 끝나서 좀 지겹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다른 아이템으로 하려고 했지만 제가 또 김연아를 보면서 좀 속 시원하게 말하는 방송, 정말 제대로 털고 가는 방송이 아쉬워서 굉장히 그날 리포트를 보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SBS, MBC, KBS 하더라고요. 그냥 팍팍 질러도 상관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커는 그냥 팍팍 질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푸틴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가 러시아 말은 제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들어가면은 방사능 홍차 드십니다. 아무튼 러시아 말 하라쇼. 저는 이게 하라쇼라고 좋아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하라쇼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보기 위해서 확인해보기 위해서 소치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임종률 기자 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끝났고요. 폐회식 끝나고 바로 저희가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하려고 했지만 한참 뒤에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임종률 기자 현지로 바로 날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률 기자. 예. 네, 그래도 지금 한국은 사실 김연아 선수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실제로 접하지 못했지만 기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죠.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김연아 선수 경기를 본 우리 취재진과 외국 취재진 그리고 러시아 취재진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운 좋게도 김연아 선수의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그다음에 갈라쇼까지 모두 들어갔어. 그래서 직관을 했습니다. 이게 하이 디맨드 표라 디맨드 경기라 어떻게 들어갔어? 하이 디맨드인데. 그러니까요. 운 좋게도 이 한국 취재진 가운데 뽑기를 해서 당첨이 됐던 이런 아주 운 좋은 소치에서의 기억. 자, 이제 그 경기를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는데 스케이팅 경기가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순서였죠. 마지막 순서에서 역시 은반을 수놓았던 그 환상적인 연기가 끝나고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죠. 기자석에서도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점수가 딱 나오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외국 기자, 이탈리아 기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 취재진한테 와서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외국 취재진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한국 취재진을 보면서 I'm sorry, 오히려 한국 취재를 굉장히 위로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소트니코바의 점수가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었겠죠. 현장 분위기는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소치 공항에 내려서 숙소에 왔을 때 너와 같이 그 숙소 배정을 기다리던 네. 재팬타임스의 잭 갤러거 기자라고 있습니다. 네. 분이 피겨를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이 있고 기사를 예. 많이 쓰시는 분인데 네네네. 심지어 일본에서 음. 김연아 칭찬을 하다가 일본 팬들에게 아사다의 팬들에게 그 매일 공격을 받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예예예. 이런 분이 이제 경기장이 끝나고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또 우연히 만났어요. 한 20여일 만에 네. 우연히 만났는데 이분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다. 정말 부끄러운 소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기자들이 그 느낌이라는 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러시아의 횡포다. 푸틴의 무지막지함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그런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뭐 러시아 사람들은 뭐 반면에 엄청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러시아 기자 솔직히 말을 그렇게 네. 러시아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네네. 말을 뭐 그렇게 썩 붙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분들은 정말 돈 한 푼 안 받고 순수하게 애국심에서 여기서 네. 그야말로 네. 볼런티어로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제가. 네. 그 중에 한국말을 좀 할 수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냐? 그러니까 김연아가 더 잘했다. 그러니까 이분들 역시 김연아가 더 잘했고 소트리커바는 너무 어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들으면서 위안을 삼아야 했었죠. 임종률 기자가 뭐 당연하겠지만 직접 보셨잖아요. 김연아 연기와 네, 소트니코바 연기를 직접 보셨는데 그래도 담당 기자로서의 또 판단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확실하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본인의 느낌. 그러니까 소트니코바의 점수가 나왔잖아요. 점수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좀 그때 불안했습니다. 왜냐면은 점수가 149.95점이었죠. 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 때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 때 세웠던 150.06점에 네네. 이게 역대 최고점인데 그거보다 불과 0.11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 얘네들이 진짜 대단한 애들이구나. 이렇게까지 퍼주는구나 점수를. 심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과연 몇 점을 받을까? 왜냐하면은 김연아 선수가 소트니코바보다 0.28점이 앞서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김연아 선수의 점수가 연기가 끝났을 때 이거는 149점 이상은 최소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점을 넘기면은 러시아 애들이 굉장히 양심적인 거고 150점을 못 넘겨서 149점만 준다고 해도 8점 정도만 준다고 해도 뭐 진짜 짜게 줬지만 그래도 마지막 양심까지는 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144점대가 나왔잖아요. 완전 양심 어렵네.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유럽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퍼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승은 당연히 러시아다. 여자 피겨 싱글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유럽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공통된 의견이었어. 왜냐? 푸틴이 이미 다 작업에 들어갔다. 예. 약을 이런 쳤다. 얘기가 유럽 기자들 사이, 그러니까 나머지 대륙 기자들 사이에는 몰랐던 얘기들인데 그다음 프랑스 기자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냐? 푸틴 대통령이 단체전, 피겨 단체전이 끝났을 때 네. 그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를 따로 불렀답니다. 독대를 한 거죠. 그래서 플루셴코가 허리가 나가서 쟤는 은퇴까지 했으니까 남은 거는 너밖에 없다. 네가 똑바로 해야 된다. 똑바로. 이런 얘기를 해서 무섭다 되게. 율리아가 독을 품고 나는 푸틴이 밀어주는 여자다. 그래서 애가 좀 건방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기자들이 사실 율리아를 취재를 안 했어요. 얘가 모스크바로 가고 뭐 다시 여기로 오고 이런 동안 이상하게도 러시아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율리아의 모습은 그냥 뭐 훈련장으로 간다거나 온다거나 이런 오가는 모습이지 훈련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그 화면에 잘 나오지 않았다는 게 여기 현지 사람들의 설명인데 그 이유는 뭐냐? 예. 푸틴이 얘 방해하지 마라. 러시아 취재진에 엄명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취재를 안 했고 보도 지침을 준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소치로 왔을 때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를 취재했던 거는 우리
모 지상파, 모 방송사가 유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방송사도 안 왔고 거기서 뻗치기를 하던 모 지상파 모 방송사 그 카메라에만 율리아의 그 증오의 눈빛이 했는데 그 화제가 된 인터뷰였죠. 아주 인터뷰를 하기 싫다는데도 쫓아가면서 네. 인터뷰를 했던 우리 한국 기자의 그 끈질김. 뭐. 끈질김. 2014년 2월 9일 MBC 뉴스. 리프니츠카야는 인터뷰에서도 거침없고 당돌했습니다. Я, если честно, ее вообще давно очень не видела, вообще вживую ни разу. 그래서 율리아가 못했을 수 있어요. 한국 애들 징한 애들이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소문들이 네. 어떤 공공연한 비밀처럼 유럽 기자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트니코바가 더 점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리프니츠카야는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웬일입니까?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아웃. 그 나가는- 김연아의 대항마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플랜 B가 가동이 된 겁니다. 그렇죠. 플랜 B 바로 소트니코바죠. 소트니코바. 소트니코바가 얘가 원래는 얘가 에이스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얘도 기량이 뭐 리프니츠카야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네네네. 푸틴이 리프니츠카야를 찍었기 때문에 얘가 단체전 여자 싱글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트니코바가 서운함을 얘기했어요. 왜 나를 안 뽑았냐. 나도 단체전에 나가서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나를 안 뽑았냐. 오히려 이게 소트니코바가 여자 싱글에서 잘할 수 있었던, 개인전에서 잘할 수 있었던 이유일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단체전에 울었구나. 나갔던 아사다 마오라든가 리프니츠카야 어떻습니까? 애들이 사실 이게 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나가서 그 체력과 정신적인 소모가 있었던 상태에서 또다시 경기를 치른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리프니츠카야, 아사다 마오 다 엉덩방아를 찧었죠. 하지만 단체전에서 나가지 않고 칼을 갈았던 소트니코바는 개인전에서 인생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그 소트니코바가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푸틴이, 그리고 그 얘기도 있습니다. 푸틴이 이미 심판을 장악을 했다. 네. 심판진을 장악을 해서 어떤 그 점수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던 단초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점수 조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기술 조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점수 조정관. 테크니컬 컨트롤러. 그죠? 예. 기술 조정관. 이 사람이 있는데 네네. 기술 조정관.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죠.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판들이 채점하는 과정이 현장에서는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소트니코바의 연기가 끝날 때마다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왔는데 무슨 구성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트리플 플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수가 처음에 찍혔다가 나중에 0점 몇 점씩 계속 올라가요. 이게 바로 가산점이라는 건데 그게 계속 올라갑니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연아의 연기할 때는 점수가 나오다가 조금씩 깎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것들이 진짜 작업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죠. 아무튼 뭐 그 현장에서 보신 거니까 그리고 들은 거고 직접 뭐 완전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신빙성이 높은 그런 증언이 되겠습니다. 저도 거의 팩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뭐 푸틴의 플랜 B, 플랜 A 뭐 요거 정도는 근데 그것도 저는 뭐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러면 갈라쇼도 보셨잖아. 갈라 갈라쇼도 예. 편안하게 봤지만 거기서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은요. 어떻습니까? 그 그렇죠. 소트니코바의 연기는 좀 예. 부족했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갈라쇼는 어떻습니까? 소트니코바 무슨 애벌레입니까? 나비가 되지 못한 번데기에서 날아오르려고 했지만 비상하지 못한 그대로 형광나방이라 그러더군요. 뭐 녹색 어머니의 어쨌든 소트니코바가 그 프리스케이팅 이 석연찮은 판정에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야심을 품고 도전을 했던 그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래서 지금 뭐 서커스 합니까? 왜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대비가 많이 됐죠. 그래서도 김연아 선수는 기자들이 뭐 실소를 금치 못했던 기자들도 꽤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클래스의 차이였죠. 그런데 어쨌든
금메달은 어쨌든 러시아 선수가 땄고 은메달을 김연아 선수인데 김연아 선수도 팡팡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우는 모습도 좀 보시고 인터뷰할 때 의연한 모습이었지만 아쉽고 또 좀 뭐라고 그 인터뷰를 좀 다르게 한 내용은 없었나요, 임 기자? 그 사실 이제 김연아 선수 끝나고 나서 점수를 확인했을 때 그 표정 네. 굉장히 묘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 2월 21일 SBS 중계. 시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점수가 발표됩니다. 김연아의 점수는 149.68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 144점을 주네요. 144.19를 주네요. 네. 70 예술적인 점수는 74.5점만 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웃어버리더라고요. 눈물은 안 흘렸어요. 네. 눈물은 안 흘렸고 네.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씩씩하고 의연하게 대답을 했죠. 네네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취재진이 아쉬워서 물어봤습니다. 결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결과 만족하지 않으면은 어떡하죠? 뭐 이렇게 하면서 농담을 합니다. 취재진이 오히려 막 그것 때문에 웃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 그 MBC 미국 MBC를 통해서 네. 김연아 선수가 우는 모습이 그렇죠. 네. 잡혔어요. MBC 카메라에. 네네. 아 진짜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네. 그 MBC는 올림픽 중계권의 60%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인정한 때문에 주간 방송사죠. IOC에게는 그렇죠. IOC의 어떤 가장 큰 고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끝내고 난 뒤에 그 백스테이지가 있는데 네. 거기는 어떤 방송사도 못 들어가죠. 아하. 그런 상황에서 MBC만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김연아 선수가 그 휴지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던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 취재진, MBC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건데 네.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왜 울었냐 그러니까 네. 김연아 선수 뭐 절대 억울하거나 속상해서 운 거는 아니다. 그냥 그 내가 여태까지 지금 해왔던 것들 이런 모든 여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한 번에 북받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감췄던 거죠 눈물을. 예, 강한 또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거든요. 절대 억울해서 울지 않았다. 억울해서 운 거거든요, 그게. 네, 김연아 선수 표현이 있습니다. 전혀 예. 100% 억울하지 않다. 그건 또 푸틴이 또 약을 쳤구만 또. 나 참. 네. 그래서 뭐 한국은 어쨌든 러시아를 요즘 거꾸로 하면 아시러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러시아가 아시러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약간 반러 감정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컷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빅도란 또 안현수 선수 우리나라 말로는 안현수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제 러시아 선수라고 저는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빅도란 선수도 직접 만나 뵙고 만나보고 기자회견도 하고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또 소치 레터에서도 아쉬움을 많이 피력했는데 어땠습니까? 빅도란 선수를 보면서 좀 기분이 좀 남달랐을 텐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도. 사실 좀 씁쓸했죠. 우리나라 남자 선수들 이번에 노메달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 3개 그리고 동메달 1개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러시아가 이번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대회 안현수 선수의 금메달 3개가 없었다면은 불가능했었던 이런 성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라했던 우리 남자 선수들의 성적과 대비돼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금치를 못했고 안현수 선수가 이제 시상대회 위에 올라갔는데 맨
위에 네네. 1000m 그때 경기였는데 네. 그게 이제 울려 퍼지는 게 애국가가 아닌 러시아 국가니까 네네. 야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는 못했는데 네. 어쨌거나 김대영 기자의 얘기대로 네. 이제 안현수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네. 러시아 사람 그렇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안현수가 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네.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한민상 경기연맹이 굉장히 그 비난 여론이 집중이 됐는데 연맹에만 뭐 질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안현수가 과연 얘만 피해자냐 이렇게 볼 것도 아니다. 결국은 그 안현수가 개인의 꿈을 찾아 나라를 버리면서까지 개인의 꿈을 찾아 떠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 씨의 어떤 그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뭐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해서 어떤 이게 상당히 본질이 좀 흐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예. ISU가 있잖아요. ISU에 예. 이제 제소를 한국 빈상 연맹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좀 예. 우리나라 네티즌들이라든지 뭐 피겨 팬들이 많이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ISU에 예. 제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이유를 일단 김연아 선수가 일단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나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쪽에 예. 숨겨진 이야기 그러니까 예전으로 한 2년 전 정도로 돌아가 보면 과거에 이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에서 피겨에서 또 스캔들이 한번 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때 IOC 네. 측에서 ISU에다가 경고를 했더라고요. 만일 다시 한번 피겨 쪽에서 비슷한 판정 논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피겨를 아예 동계 올림픽에서 빼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했다고 경고를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김연아 선수의 이번 은메달 사건 이 스캔들이죠. 이 스캔들을 만약에 공식적으로 제소를 하고 이제 문제시 삼을 경우에는 IOC 측에서 뭔가 좀 피겨 스케이팅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것들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제 일부러 나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김연아 선수가 정말 원치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달이 색깔이 그 김연아 선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힘든 것 그동안 고생했던 거를 다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나서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팬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김재열 선수단장 지금 소치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인데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기도 합니다. 예. 회장이기도 한데 그 어저께 결산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김재열 회장의 답은 절차대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절차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했다. 그러니까 신칸타 그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에게 직접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정이 옳은 것이냐. 그 회장이 신칸타 회장이 옳다. 판정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으로 끝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아까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 대회를 위해서 500억 달러, 54조 원이에요. 54조 원.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대회인데 그리고 푸틴이 팔을 직접 걷어붙이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여자 피겨 싱글 금메달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감히 푸틴과 러시아의 IOC라도 제 아무리 IOC라도 푸틴과 러시아의 그렇지. 어떤 이 의지를 꺾을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것은 상당히 좀 그 현실성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판정이 번복이 돼서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이 다시 주어지는 이 일은 되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와 적대 관계는 좀 그렇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서방 언론에서도 맹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IOC 러시아 끄떡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치의 의지가 강력했다는 거죠. 네. 어제 네. 김연아 선수가 이제 네. 한국 취재진을 방문을 했어요. 예, 그동안 함께 뭐 고생했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선수 생활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MPC 메인 프레스 센터에 한국 취재진을 방문을 해서 인사를 하러 왔죠. 난리가 났습니다. 악수했습니까? 악수? 예, 마감을 임박해둔 사람들도 모두 다 달려와서 김연아 선수를 보기 위해서 악수가 문제가 아니지. 그 마감 시간 예? 악수가 마감 문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한 명씩 김연아 선수와 사진. 그 직직을 아! 사진을 찍었던. 아이. 임종률 기자도 찍었어요? 아 그럼 제 포즈가 제일 좋았다. 제가 이 사진 봤는데 아. 사진 잘 나왔어요. 그래요? 네, 잘 나왔어요. 진짜. 사진 잘 나왔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선배 이렇게 표정 밝은 거 내가 사실 본 적이 없어. 아 그렇죠. 이 기자들이 다들 피곤에 쪄들어 있었는데 피골이 상접한 이런 상태였지만 김연아 선수 옆에 이제 딱 그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정말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 천국의 표정이 그거라고 할까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쁩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이제 있는데 모 기자가 김연아 선수와 김연아 선수를 안고 팔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찍어서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당황했었던. 예전에 유인천 장관도 못했던 건데 그거.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나쁜 손을 보았다 이렇게 매너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김연아 선수 그 정도까지는 가졌던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이제 포즈를 취할 때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냥 좋기만 해서 그냥 하면서 그냥 사진만 찍었는데 저는 이제 김연아 선수 파이팅 한번 하시죠. 그래서 파이팅 자세 이게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선수들의 그런 자세 그 자세는 저밖에 없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받아가지고 이번화 그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하죠. 사진으로. 그러죠. 뭐 그 임종률 기자만 빼고 김연아 이 선수 직접 찍은 그 사진으로 썸네일 우리 스토커 썸네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속 시원합니까? 떠나니까 어때요? 아쉽습니까? 소치. 시원섭섭하네요. 제가 뻔한 말이고 정말 숙소와의 전쟁을 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이 정든 숙소를 떠나야 하는 정든 숙소. 이제 적응이 돼서 고쳐지긴 했나요 그게? 그 따뜻한 물 찬물 위에 잘 나와요. 근데 지금 고쳐지긴 했습니다. 고쳐지긴 했는데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그 방에 스탠드를 갖다 놓고 또 전화기를 갖다 놓고 설치해 놓고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이런 건지 떠날 때가 돼서야 이런 걸로 설치를 해놓는 이 러시아 사람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이 단어들 러시아 사람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률 기자 아무튼 마지막까지 혼자 가서 고군분투하신 거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 귀국해서 또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더 재미난 소치 뒷이야기 수치올림픽인지 소치올림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뒷이야기를 또 재밌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 기자 와서 맛있는 거 먹읍시다. 예, 알겠습니다. 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러시아 음식 빼고. 빠이빠이. 예. 네, 지금까지 임종률 기자 현지 연결해서 진짜로 소치입니다. 우리가 뭐 연출한 게 아니고요, 맞죠? 깨알 같네요, 진짜 내용. 김연아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임종률 기자가 다 잘 정리해주고 잘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커는 여기서 끝내지 뭐. 아니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 마지막에 그 확실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선배가 김연아랑 사진 찍은 거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하는구나. 아니 어제 물어보니까 김연아가 NPC에 왔대요. 그래서 NPC 왔냐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파일 전송이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 난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그럴만 해요. 자랑할 만하지.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사실 그 우리나라 이제 취재진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가깝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대선수고 원래 그 급이 높을수록 취재진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 그 간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몰려 있는 대로
왔대요 자청에서. 아. 자 이제 은퇴하는 마당이고 그동안 그렇죠. 고생하셨고 그럼. 이제 기분 좋게 마지막 인사를 나눕시다 했더니 기자들이 여기서 맛이 가는 거야. 완전 그냥 맛이 간 거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뭐 경기 결과 뭐 이런 거야. 우리나라가 뭐 잘했고 다른 이야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예. 각자의 오늘 스토커는 각자의 생각들을 한 1, 2분씩 얘기하고 네. 정리하는 걸로 스토커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해보시죠. 시간 많이 갔어. 어때요? 그 임종률 선배가 소치에서 워낙 깨알 같은 얘기를 많이 전해줘가지고 잘 듣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해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정리하는 마당에 이제 김연아 경기를 본 이제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이건 대지구 사기극이다. 네, 왜냐면은 그게 그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홈터스가 있다 한들 세계 챔피언, 올림픽 챔피언 지금 넘사벽의 이 티어 등급 1등급의 김연아가 클린을 하면 이거 갖고는 장난 못 친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올림픽에서 클린 누가 합니까? 이번에 클린하는 선수가 김연아밖에 없어요. 아니 그 이탈리아 그 선수도 클린을 했습니다. 코스트너. 코스트너. 쇼트 풀이 다 했나요? 쇼트는 좀 쇼트는 제가 자면서 봐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풀에서는 실수 안 했어요. 올림픽에서 클린이 거의 굉장히 귀해요. 맞아요. 한두 명 할까 말까인데 한두 그 점수 갖고 장난친 게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맞습니다. 너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소트니코바가 단기간에 이 PCS 점수, 그 예술 구성 점수를 너무 끌어올렸다는 거. 그렇죠. 다음 대회 한번 지켜봐야죠. 뭐. 그러니까. 3월달에 또 대회가 하나가 있죠. 뭐 세계 선수권 뭐 일본에 사는 모양인데 그 대회 한번 지켜볼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심판들 그 뭐 이놈 새끼들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 이건 대지구 사기극이다. 그리고 다 묵직했어요. 근데 네티즌들은 이제 그렇게 위로하더라고요. 이게 뭐 화낼 일이 아니다. 야 은메달 입장도 생각해라. 김연아를 영접해서 얼마나 영광이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자, 이상입니다. 손아운서. 예. 새벽에 뭐 했다며. 새벽에 뭐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네요. 아니 저는 뭐 딴 게 아니라요. 저는 예 일을 했습니다. 전 일을 했을 굉장히 뿐이에요. 피곤해 보이는데 새벽에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준비해온 거 말씀을 좀 사실 뭐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임종률 기자께서 뭐 소치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죽었어. 뭐 특히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정리를 한 방에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할 얘기가 없고 역시 또 뭐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김연아 선수가 되겠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체인지닷컴인가요? 뭐 어디죠? 그 인권 청원하는 사이트가 있다 그러던데요. 거기서 뭐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맞아요. 그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링크가 외국 기사에서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사실 뭐 그런 청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익은 별로 없죠. 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재심사가 된다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뭐 그런 행동 하나 하나가 이제 뭐 김연아 선수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애틋한 감정,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김연아 선수가 뭐 판정이 번복이 돼가지고 뭐 재심사를 통해서 금메달을 다시 딸 수 있다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연아 선수 개인에게는 얻은 것들이 많은 뭐 소치 올림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금메달을 정당하게 땄으면 더 좋았겠지만 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미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뭐 아름다운 패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김연아 선수 본인에게도 오히려 더 도움이 뭐 좋게 생각한다면 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이었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인배 여왕님이 되셨어요. 속도 넓어. 그런 이미지가 좀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메달 한번 따봤으니까 또 그렇게 또 안 따왔으면 더 억울했을 텐데. 뭐 딱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절실했던 선수가 금메달을 가져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은메달 딴 거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 더 간절한 사람한테 금메달을 줬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더 절실해. 나도 연금 타고 싶어. 나한테는 안 줘 왜? 알겠습니다. 저도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참 김연아 선수와 이제 안현수 선수를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해도 됩니까? 아, 저 안 끝. 그래. 네. 우리 푸틴 대통령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이분께서 상도가 있으시다면 그 뭐 운석 금메달 뭐 만들었다며요.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 김연아한테 선물합시다. 내가 봤을 때 상도가 있다면 그래야 돼요. 네. 푸틴이 네. 그 할지도 모르 KGB 동원해가지고 워낙 바쁘셔서 줄 수도 있어. KGB에서 절 찾아오는 거 아니죠? 홍차 들고. 홍차 방사능 홍차. 자, 아무튼 아쉬운 점은 저는 좀 스포츠 정신은 어떤 나라에서 펼치든지 올림픽의 정신은 잃지 말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혹시라도 조작이나 압력에 의해서 심판진들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굴욕하거나 그걸 가담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스포츠 정신이다. 저는 그래서 푸틴이나 러시아 국민들이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응원을 해야만 한다. 그게 이제 평창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러시아 사람들 다 이제 뭐 우리가 심판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댓글 달 게 아니고 그럼요. 스포츠 정신을 확실히 발휘하는 평창 올림픽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김연아 선수가 또 홍보 대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신에 그 다가오는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첫 상대 러시아 아닙니까? 그렇죠. 밟아버렸으면 좋겠네. 일단은 아니 조사버렸으면 좋겠어요. 홍명보 감독님, 러시아는 아시러 반드시 이겨줘야 하는 센스. 이거 지금 일본전 이상이에요. 스포츠 정신은 잠시 접어두고. 2002년도 이게 진짜 평행 이론이 있어. 2002년도에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때 오노 사건 터지고 미국을 만났잖아. 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수체에서 이 굴욕을 당하고 또 러시아를 만나. 트리플 러츠 세레머니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누가 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거 한번 해줘야 돌 수 있는 축구 선수가 있었으면 하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김연아 선수는 뭐 대한민국의 영원한 챔피언이고 그리고 김연아 선수뿐만이 아니라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모든 선수들은 영원한 또 챔피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저희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잘 귀국해서 또 잘 준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또 우리가 또 훌륭하게 러시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올림픽 경기를 치렀다는 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냥 의전 멘트 한번 날립니다. 박수. 진짜. 야, 참 어울리진 않으시는 것 같긴 한데요. 김연아 잘했어. 감동적이었습니다. 안현수 그래 니네 나라를 위해서 잘하는 거야. 잘했어. 안현수 넌 러시아 사람이야 이제. 난 너무 떠나보냈어. 칼 같다 이거. 뒤끝 장난 아니시네요. 빅토르란. 아무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뉴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토커 시즌2 뉴스토커. 다음 주에 저 재밌고 알차고 또 아주 흥분되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김대웅 기자였고요. 여기는 네, 소진입니다. 여기는 네, 박세훈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